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데르스입니다. 오늘은 캡션 프로 2부 세션에 관해서 일단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입문을 처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파일 관리를 좀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파일 관리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일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추후에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유실되는 사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사진을 저장할 때 애초에 저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사진을 여기다 우클릭 하셔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겠죠. 그리고 사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연도별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연도별로 지정해 주시고, 여기서 우클릭 인물 사진, 그리고 여기는 풍경 사진, 그리고 여기는 접사 사진. 자, 이런 식으로 소분류로 또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우클릭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날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0515년 인물 사진이면 이니셜 KJ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셉 같은 거 발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0512 KIU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고, 가을 느낌,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편합니다. 추후에도. 이것은 캡처 프로를 쓰든 라이트룸을 쓰든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분류를 그냥 풍경 사진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분류를 여기서 연도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도로 가주시고, 여기서 이제 0518 이런 식으로 해서 발산리, 바다 풍경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파일을 저장하시는 대로 찍고 오시는 동시에 폴더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넣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캡처원이나 라이트룸이라는 강력한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캡처원을 실행했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세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인터페이스 이 상단에 있는 것을 보고 메뉴라 그러고요. 이 부분, 여기 가져오기부터, 이미지 가져오기부터 여기까지 부분이 툴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하드 툴바 아래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탭 도구 탭이라 그러죠. 도구 탭이라 그러고, 이 도구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 활성화되는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도구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음의 이미지 없음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지 뷰어,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안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썸네일 이미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름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필름 스텝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단에 하셔도 되고 상단에 하셔도 되고 어떤 부분을 하셔도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인터페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터페이스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외우려고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시간 아깝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들을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을 즐긴다라는 느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에서 새 세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세션의 이름을 먼저 지정할 건데요. 세션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저는 임시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살짝 바꿔놨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죠.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라는 폴더에 이게 생성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위치를 좀 바꿨거든요. D 드라이브에 있는 세션이라는 폴더,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만드시고 싶으시면 세션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임시로 만드셔서 이름을 만드신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세션이.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이거 바로 만들고 나서 바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캡처 하이 폴더, 캡처, 셀렉트, 아웃풋, 트래시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캡처, 그러니까 촬영 폴더에서 생성된 이미지, 아니면 가져온 이미지는 여기 이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선택 폴더에는 이거, 출력 폴더에는 여기, 그리고 휴지통으로 넘어간 파일은 여기 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름을 바꾸시겠다 하면은 이름을 바꾸셔도 되는데, 이름을 바꾸는 일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새 창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놔두는 이 세션, 제목 없는 세션이라는 이 창을 놔둔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거 외에 또 별도의 창이 열리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양 두 개의 세션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체크를 해제하는 상태에서 기본값을 두고 촬영 이거 확인을 누르시면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다 끝나게 되면 이거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서 로딩 중이라고 뜨면서 이미지가 아니죠. 세션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세션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하단에 보면은 세션 테스트라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세션이라는 곳에서 일단 세션 폴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션 폴더는 촬영 폴더, 선택 폴더, 출력 위치, 휴지통 폴더, 이 4개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이 세션 폴더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PC 연결 촬영에 기반을 둔 폴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 촬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면은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카메라, 연결된 카메라 없음이라고 뜨죠. 근데 이 전원을 켜야지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카메라를 연결해도 전원을 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피사체를 보고 촬영하게 되면은 이미지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여기서는 촬영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지가 추가적으로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촬영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는 저장 안 되죠. 여기는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몇 개 장을 찍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4장을 찍었어요. 자, 그걸 찍고 연결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드릴 거니까 크게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촬영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촬영한 사진의 폴더가 들어가는 거고, 선택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폴더에서 여기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거랑 클릭하셔가지고 일단 선택 폴더로 보내요. 보내게 되면은 이제 선택 폴더에서 이제 나중에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계속 보고 막 또 잘 찍은 사진을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이것을 선별해 놨으니까 여기서 바로 보정이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 있고, 보정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정했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해가지고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누르셔서 사진 내보내기 어딨니? 여기 있군요. 예. 사진 내보내기 누르셔서 변형을 하시든지 오리지널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거 보내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용량이 크네요. 예. 보내니까, 자, 맞죠? 아웃풋 폴더에 있다가 아까 전에 세션 만들 때 말씀드렸죠. 자, 아웃풋 폴더에 이게 들어갔다고 뜹니다. 출력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내보낸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내가 어떤 사진을 내보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휴지통 폴더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사진, 영 잘못 찍었어라고 생각되는 사진이 있다면은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휴지통으로 보내기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말고 그냥 여기서 저는 편하게 드래그 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버려요. 드래그 하게 되면 여러분이 드래그한 사진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방금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직 삭제가 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실수로 나 휴지통 잘못 보냈어. 그러면 다시 여기서 휴지통 폴더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 폴더나 촬영 폴더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완전히 지우겠다라고 하시면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서 세션 휴지통 비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디스크에서 삭제를 클릭하시게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안 지워지니? 예, 지워져야 되는데, 예, 지워졌죠. 예,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되는 거죠. 템플릿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제 다음 세션을 열 때, 새 세션을 열 때 적용할 건지 아니면 적용할 건지 물어보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래서 앨범을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앨범을 여기서 앨범. 자, 이런 거 나중에 앨범 만들고 이거는 곧 다 알려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시험만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앨범 2. 왜 저는 한국 사람인데 계속 영어로 초기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앨범 2가 있죠. 템플릿 저장으로 갈게요. 템플릿 저장해서, 그래서 템플릿 이름을 저장하는데, 이 템플릿 이름 지정하실 때 템플릿을 덮어쓰기 하면은 이게 오류가 뜨면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버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세션, 세션 하지 말고요. 코리아 SS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션 이름은 코리아 SS로 지정했어요. 템플릿 이름이죠. 세션 이름이 아니라, 자, 세션 테스트 2에서 세션 코리아 SS라는 템플릿을 저장했습니다. 이 화면을 저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새 세션을 만들어 볼게요. 새 세션을 만들 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공백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캡처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앨범 1과 앨범 2가 없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 방금 만든 거 코리아 SS 이걸 선택한 다음에 제목 없는 세션 100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볼게요. 기다려. 네, 됐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잖아요. 열리게 되면은 자, 앨범 1이랑 앨범 2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만약에 템플릿을 공백으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죠. 예, 열었을 때, 캡처온이 처음으로 설치될 때, 캡처온이 지정해 있는 디폴트 값으로 얘가 인터페이스가 고정이 되어 버리죠. 자, 일단은 그 다음으로는, 앨범과 이제 즐겨찾기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거 시스템 폴더부터 먼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기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라이트룸이 따라오기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자,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폴더를 먼저 볼 건데, 이 시스템 폴더는 여러분이 있는 사진을 직관적으로 찾아가서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임포트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캡처 1에서 지원하는 세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게 전혀 필요 없고,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은, 자,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디드라이브 제가 저장한 사진에서 사진 1, 그 다음에 뭐 가을로 할게요. 가을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열 건데, 여기서 컨트롤 알트 V 키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썸네일 형식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썸네일 형식으로 이미지를 보는데 최초 기본값은 한 이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썸네일 보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간에 썸네일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썸네일은 반드시 확대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스크롤 바를 좀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썸네일에서 잘못된 사진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될 수 있으면 좀 크게 해서 보시는 게 좋다. 스크롤을 좀 내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이죠. 일단은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열었는데, 열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별점을 이제 첨가해 줄 건데, 등급을 매기고 별점을 줄 거예요. 사진의 양이 이렇게 적으면 그렇게 사실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이건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이라서 제가 뭐 이걸로 이 작은 사진에도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면 할 말 없는데, 작은 사진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적은 사진에는. 근데 사진의 양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출사지 가가지고 200장 300장 이렇게 찍거나, 인물사진 찍는데 1000장 막 이렇게 찍으시게 되면은 이런 별점이나 어떤 컬러 이런 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진 관리를 처음에 지정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원본이라고 가정해요. 보정이 하나도 안 된 사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방금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별 주겠습니다. 별을 3. 1번에서, 그러니까 키패드 1번에서 5번까지가 별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리고 숫자키 0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4를 넣었으니까 별 4개가 되죠. 그리고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으니까 별이 다 없어집니다. 자, 이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최초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진을 A컷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자, 일단은 제가 5 이렇게 5개짜리를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했어요. 이것은 무조건 A컷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만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B컷으로 해서 나중에 작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별을 3개를 줄 수도 있고, 별을 3개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0으로 만들어서 1개나 2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좀 컬러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별표를 누르시게 되면 노란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빨간색이고요. 더하기 키를 누르시게 되면 녹색입니다. 좀 눈에 띄게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나중에 보정할 사진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초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쓸 때 최초 기준으로 확 못을 바꿔놓고 시작하십시오. 나중 돼서 바꾸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적어 놓던지, 처음에는 어디 적어 놓던지 하셔가지고 A컷은 별 6개. 그 나중에 보정한 사진은 뭐 컬러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별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캡처원의 세션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안에서 폴더 관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라이트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자, 여기서 A컷 이거고, B컷 2825번 찾자. 그래가지고 폴더로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폴더 만들고, 여기서 A컷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폴더를 찾아가서 그 사진을 복사해서 A컷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 붙여놓고. 자,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작업이 되죠. 자, A컷, 여기서 신규 눌러서 폴더 눌러요. 그 다음에 A컷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클릭해서 B컷 입력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A컷 별 5개잖아요. 별 5개. 근데 사진이 많으면 별 5개가 대체 어디 달라붙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하단에 필터를 클릭하세요. 이 필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 5개짜리가 3개 입력돼 있다. 뭐, 별 없는 게 4개다. 그리고 빨간색 컬러가 들어간 게 2개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설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 5개짜리를 여기다가 클릭만 하시면은 별 5개 입력한 것을 딱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냐? 여기서 이걸 보내서 이거 스크롤바를 내려가지고, 이거는 아까 별 5개가 A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A컷으로 보내줍니다.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A컷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A컷에 사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제 B컷인데, B컷을 이제 아까 전에 뭘로 했죠, 제가? 네. 레드로 했죠? 네, 레드로 했으니까 레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이고, 이 폴더가 잘 선정했어요. 하위 폴더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진이 있는 폴더에다 선택하시고 하셔야 되죠. 예.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정하는 사진으로 선택하셔가지고 B컷으로 보내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A컷에는 3장의 사진, 그러니까 A컷에는 이거 꺼야 돼요. 볼 때는. 자, A컷에는 이 별 5개짜리 사진이 있고요. 이제 B컷에는 레드가 들어간 사진만 보관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보관돼서 이 사진을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능을 활용해서 보정이 들어가서 내보내고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션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원래 세션 앨범을 먼저 설명 안 드리죠. 제가 세션 즐겨찾기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즐겨찾기를 이거 하고 세션 앨범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세션이 좋긴 한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폴더를 찾아가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개의 그런 특정 폴더를 갖다 놓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 시스템 폴더에서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카탈로그라든지 개념이 도입되고, 라이트룸도 카탈로그 활용하고 있고, 이제 캡처 프로도 카탈로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카탈로그를 사용하는데, 이 세션에서도 그런 카탈로그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뭐냐면 세션 즐겨찾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눌러요. 플러스 키를 눌러가지고 폴더를 일단 들어가죠. 웨딩 사진, 홍길동 고개. 이거 웨딩 사진이라고 칩시다. 그냥 웨딩 사진이라고 치고, 웨딩 사진을 치고 가정해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웨딩 사진 당나귀 고객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당나귀 고객과 홍길동 고객을 불러왔어요. 제가 지금 실제로 웨딩 사진은 이렇게 양이 작지 않겠죠. 못해도 1000장 이상 넘어가는 사진들이니까.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컷수가 상당히 많은 사진 같은 경우는 작업 일정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만에 뚝딱 얼렁뚱땅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임포트 과정을 미리 해옵니다. 라이트룸이나 캡처원에서 지원하는 카탈로그 기능을 활용할 경우에 임포트 과정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순서대로 작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임포트만 해놨어요. 근데 둘 다 작업은 안 됐어요. 근데 먼저 날짜 빠른 것부터 먼저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작업하고 그 다음 거 빨리 이어서 작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1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많은 양의 사진을 좀 집중적으로 보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세션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카탈로그와 동일한 성능, 동일한 그런 그죠?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대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캡처 프로가 사실 카탈로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카탈로그만의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 카탈로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세션 앨범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션 일반적인 앨범이 있어요. 일반적인 앨범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원본 사진에 그냥 링크만 거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데, 이제 스마트 앨범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스마트 앨범을 눌렀습니다. 스마트 앨범인데 이제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하늘 이런 식으로 지정할게요. 그냥 임시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검색 기준이라는 게 있죠. 검색 기준을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눌러줘요.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아무 포함 말 수 없는 말이 나오죠. 근데 눌러보면 답이 나옵니다. 눌러보면은 여기서 뭐 날짜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도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등급별로 구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주석이라든지 키워드로 컬러 태그 이런 걸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등급으로 할게요. 별 있죠? 숫자 번호대로 벌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을 하고 동일로 해도 되고요. 동일하지 않는 걸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별 5개나 별 1개 이런 거보다 설정한 거보다 더 크게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작게 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동일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별 3개를 무조건 찾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눌렀는데, 자, 하늘을 클릭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나타나면 이상한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별 3개를 넣을게요. 예. 여기서 별 3개를 때 입력할게요. 자, 웨딩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사진을 되게 많아요. 예. 사진, 출사지 가서 인물사진, 여러분이 인물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해요. 사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거 이 많은 사진 중에서 A컷을 고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별 3개를 A컷으로 하겠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별 3개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별 3개를 입력을 했어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별 3개를 입력했어요. 입력하고 하늘을 클릭하면 별 3개가 다 나옵니다. 그죠? 예. 되게 좋죠. 이거는. 예. 이건 라이트룸에도 있는 기능인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세션에 이 기능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더를 직관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과정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임포트 과정이 필요 없이 이렇게 즐겨찾기로 바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카탈로그와 동일한 느낌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 이 장점은 정말 크죠. 키워드를 이제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 일몰, 그 다음에 호수, 이런 식으로 제가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진에 대한 키워드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키워드가 없죠. 이건 성당.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제가 할당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몰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일몰만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몰 사진은 그럼 나오죠. 이렇게. 예, 아니면 성당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당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삭제를 해주고요. 자, 이 I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복제도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션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입력하신 키워드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일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몰, 이거 일몰이니까 얘를 클릭만 해줘요. 클릭만 해줍니다.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필터 검색해서 일몰 검색해보면 나오죠. 바로. 예, 이런 식으로 필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션 기능이 상당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탈로그 같은 기능도 지원해주고요. 이렇게 세션 즐겨찾기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 앨범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별 몇 개, 뭐 등급별로, 구분별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한데 분명한 것은 카탈로그가 이거보다 훨씬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쪽에 세션 있죠. 세션. 이 세션 기능의 시스템 폴더는 이 위에 있는 즐겨찾기와 앨범과 세션 폴더와는 완전히 별개의 기능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기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즐겨찾기를 추가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 기능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시스템 폴더가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같은 것도 검색할 때도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거리 풍경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키워드를 잠깐 넣어놨는데 이거를 키워드 검색 기능을 끄고요. 끄고 이쪽에서 다시 가서 키워드를 넣어볼게요. 여기서 강아지라는 키워드를 넣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아지 이렇게 넣었어요. 강아지라는 키워드를 넣었는데 이 강아지라는 키워드를 그냥 단순히 넣어놓고 나서 여기서 쭉 아무 위치나 갖다 놓겠습니다. 그냥 D 드라이브에 그냥 갖다 놓고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검색 어딨지? 강아지. 자, 검색해 봤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면 나올까요? 예, 시스템 폴더 여기 말고 세션 앨범 이쪽에서 하면 나올까요? 예, 강아지.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오냐? 이거를 찾아가야 돼요. 강아지가 있는 폴더까지. 예, 강아지가 어딨니? 기억도 안 납니다. 예, 거리 풍경. 그러니까 하위 폴더까지 찾아가서 강아지 쳐야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위에 상위 폴더도 안 돼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즐겨찾기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즐겨찾기, 어딨니? 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예, 여기 거리 풍경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세션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카탈로그나 이런 부분들에서
느낄 수 있는 한계를 세션의 강력한 기능과 카탈로그의 장점 이런 부분을 같이 취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션 기능만 하면 잘 활용해도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캡처 프로에는 카탈로그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는 카탈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